기생충하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비전 발표회 할 때 네. 제가 한 분씩 소개드리다가 하태경 후보님을 모르고 실수로 건너뛰는 바람에 맨 끝에 소개드려서 더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뭐 뒤끝이 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김현주 앵커. 아니요. 제가? 저는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네. 참고로 하태경 뭐 후보님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뭐 전국 수석들이 항상 가는 게 물리학과였고요. 86년대 수석도 물리학과를 갔는데 그 후로 이제 SK 입사하셨죠. 네, 텔레콤. 텔레콤. 네. 그러니까 거기 계속 다니셨으면 지금 어쩌면 SK텔레콤 뭐 회장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회장까지는 아니고 회장까지는 아니고. 회장까지는 아니지만 부사장, 사장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그 시절 후회하신 적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그만둡니까 역시? 근데 이제 그때 좀 가족분들한테 좀 미안한 면이 좀 없진 않죠. 왜냐하면 좀 연봉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결단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단을 잘해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북한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려고 미국 떠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이프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보는 세계도 훨씬 넓어지고 제가 워싱턴에서 딴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북한 인권운동 쭉 하면서 북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막혀 있으니까 북한에. 그래서 이제 대북 라디오 방송을 내가 해봐야겠다. 그때 한 60만 불 펀딩을 했어요. 미국 의회 의원들 만나고 또 뭐 힐러리 쪽도 만나고 그 당시 공화당 쪽도.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LA 사원 의원이 돼가지고 영킴이라고 네. 저도 도움 받고 한국계 의원.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좀 많이 균형돼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계 출신보다는 인문계 출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저만 이과 그러십니까? 물리학과 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이과적 사고가 사실 정치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 저도 둘 다 이과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단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과 이과 차이가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근데 문과는 약간 이념편, 내 진영편 이런 식의 정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이 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편, 타당한 편 해서 어떨 때는 이제 보수 내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때 저쪽이 잘못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좌파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두 까기, 뭐 진중권 교수 비슷하게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생겨서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좀 많이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과 출신이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물리학과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무리 학생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출발은요 열받아서 그랬어요. 1학년 수학 시험 미적분학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강의실에 최루탄이 날라들어온 거예요. 그거랑 북한어로 관련이 아니 없어 근데 이제 보이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정치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대학 가서 이제 친구들 데모하는 건 봤죠. 선배들 데모하는 건 봤는데 수학 수업 시간에 최루탄이 날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뭐 광주 항쟁도 보고 또 뭐 분단 문제도 보고 하면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경이 치루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정말 한 위대한 정치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그때 최루탄인가 그때 지랄탄이라고. 지랄탄이다. 지랄탄 어디로 갈지 예측을 못 하는 네. 거였는데 아무튼 우연히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참. 혹시 그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좀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5대 원칙, 뭐 7대 원칙 얘기했다가 하나도 안 지켰는데 인사청문회 원칙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은 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거면 청문회를 존중을 하든지. 근데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뭐 거의 부적격 국민들이 볼 때도 강행을 하니까 지금 제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저는 국방부 장관은 영이 안 서요.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때 문제 있는 것 전부 다 이제
그게 또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이 아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 알려지고 그래서 좀 특히 국방부 저기는 좀 윤리적인 문제는 비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 좀 가벼운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구를 잘하신다고 하던데. 축구는 제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우리 서 교수님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의문의 일체를 당하시는데요? 골키퍼를 몇 번 서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제 머리로 맞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저랑 잘 안 맞는 모양이다.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온라인 e스포츠, 네. 롤 같은 거 해보려고 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저는 여전히 오프라인 세대다. 네.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때 유행하던 당구 네. 한 번씩 치고 뭐 그 정도 취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소문들 듣기로는 중거리 슛의 달인이다 뭐 이런 거는 좀 과장된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해운대 제라드다. 오. 뭐 페인트 모션 없이 뭐 4명 제낀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축구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저희 국회의원 축구팀이 있거든요. 네. 한 그래요? 번씩 일본에 가고 지난번에 베트남, 아. 베트남 가서도 이제 의원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뛰어다니는 건 제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아, 그럼 누가 그 축구팀 멤버신가요? 좀 연세 드신 분도 같이 갑니다. 아. 그중에 제 인상 깊었던 분이 우리 김우성 대표. 아. 김우성 대표도 주로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네. 이제 우호 친선 경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골씩 먹어주고 아, 일부러 우리가 앞서면 너무 그 티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공정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 나중에 대통령 되신다면 이제 뭐 질병관리청장이나 뭐 보건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럴 때 조금 이제 인연이 있는 하지만 능력은 없는 저하고 저기 뭐 현 정권의 지지자 역할도 좀 했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그런 전문가랑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서 교수님은 그 TBS 앵커 제일 어울린다. 아. 시청률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통방송. 교통방송 제가 살리겠습니다. 지금 김어준을 압도하는 네. 그 그렇죠. 보수의 앵커 아이콘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교수님은 정신과죠. 네네. 그래서 저는 최근 대한민국이 앵그리 네. 네. 사회고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정신 복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 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능력과 성향 중에서 네네, 어느 쪽을 그렇죠. 위주로 해서 뭐 인사를 하시겠는가 뭐 그런 근데 질문이셨나요? 뭐 답은 간접적으로 저는 안 뽑겠다는 말씀 하셨어요. 안 뽑겠다는 얘기를 같이 돌려서 생각하면 말해서. 근데 제가 12명의 후보를 몇 면을 보니까 네. 하태경 후보님이 저희보다 젊어요. 12명 중에 제일 젊으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네. 저희보다 젊은 후보가 한 분도 안 생물학적 계신데 나이는 젊은데요. 네. 저도 이번에 제가 별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보다 젊다라는 거를.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혹시 그 젊음을 내세워서 다른 후보보다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오히려 네. 좀 김종인 대표를 네. 뭐 여러 번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젊다. 아, 그렇습니다. 생각도 젊고 시대에 대한 이해도 젊고 그리고 최근 뭐 박지원 원장님 이야기도 좀 언론에 거론되는데 네. 그분도 굉장히 젊어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SNS나 페이스북 이번에도 보면 막 댓글을 막 달잖아요. 그렇게 댓글 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를 막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노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좀 너무 어르신들 기껏끄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젊다는 게 제 장점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부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그 BTS 이제 병역 특례 뭐 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뜨거운데 그 혹시 BTS 병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왜 주장을 했냐면 성악과 있잖아요. 네. 성악 콩쿠르. 대회 나가서 콩쿨 나가서 1등하면 군대 면제 받더라고요. 네. 근데 대중가요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이다. 네.
성악에서 1등을 하면 네. 당연히 대중가요도 받아야 되고 네. 무용하면 1등하면 면제 받아요. 예. 그러면 우리 댄스 가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는 뭐 댄스 예.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있죠. 세계대회. 네. 아니, 그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악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공정 문제로 제기를 했는데 네. BTS 팬들이 네. 왜 우리 BTS 누구누구 뭐 정국이 등등 네. 군대 간다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팬들이 정 그렇다면 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많으신 분은 아니신가 보네. 아니 그 팬들이 아우 제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제가 애가 셋인데 다 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우리 딸내미는 샤이니 팬이고 아. 그래서 아빠 그 뭐 소위 뭐 조국기 부대, 태극기 부대보다 더 무서운 부대가 어딘지 아느냐? BTS 부대랑 샤이니 부대다. 아빠 건드리지 마라. 아무튼 제가 그래서 역시 꼰대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벌써 반대할 것 같은데요. 해외 팬들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혹시? BTS 외국 팬들 네, 외국 예. 팬들. 어마어마하죠. 댓글이 영어로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영어로 달려요. 네, 그럼요. 우리 오빠들 괴롭히지 말라고. 아.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법안도 네네. 조용히 통과시키지 않을 거면 시끄럽게 하는 것은 BTS를 오히려. 위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네. 근데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성악이나 무용으로 콩쿠르 세계 대회 나가서 1등하는 거 하고 사실 대중가요로 빌보드에 1등하는 거 하고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이 있는데 이제 그 제도를 채택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국위 선양이에요. 그 제도 자체로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위 선양이면 BTS보다 더 국위 선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렇죠. 전 세계 한류를 퍼뜨리고 한국말 배우고 네. 그러잖아요. 한국 관광도 지금 코로나 아니면 영향력 차원에서 관광도 많이 오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게 못 살 때는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는 뭐 세계 10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국위 선양을 굳이 해야 돼.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럼 다 빼라 그럼. 예. 그러니까 저의 최대 원칙은 공정해야 공정. 된다. 누구나 제도는 똑같은 잣대. 공정해야 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1등 한다고 그게 무슨 국위 선양을 하냐? 올림픽 1등보다 열심히 하고 더 헌신력을 하는 선수들이 네. 부각되는 이런 시대인데 네. 그래서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웬만하면 다 축소해라. 제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별로 축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문화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요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도라는 거는 한 번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한 번 만들면 바꾸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그 전부터 제가 하태경 후보님한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박사과정을 중국에 가서 하셨더라고요. 예. 좀 뜬금없다는 느낌도 드는데 거기서 전공은 세계 경제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지린대와 세계 경제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이 중국으로 자리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차적 목적은 당시에 제가 이제 탈북자 도우려고. 탈북자 도우려고 사실은 뭐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제가 그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국 장학생 시험을 쳐서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뭐 북경이나 상해도 갈 수 있었는데 다들 그 학교에 이제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온 학생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주이다, 중국 쪽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탈북자들이 북경이나 상해에 없거든요. 두만강 유역에 주로 많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연변에 가려고 그랬어요. 네. 연변 다슈에 그러니까 연변대. 네. 연변대에 가려고 그랬는데 연변대는 국가 중점 대학이 아니라고 장학금이 없구나. 장학금 못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학금 줄 수 있는 대학교 중에 두만강 기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찾아보니까 딱 길린대. 네. 야, 탈북자를 돕기 위해 박사학위를 이용하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유학까지 가시는. 신분이 비자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제 비자. 입장에서는 어디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 비자 아니면 학생 비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저도 뭐 중국 가는 김에 저는 사실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고 예. 그나마 그 학교에서 학위 받은 것도 제가 김정일 덕분이다. 당시 김정일 살아있을 때니까. 아, 김정일 폭정을 좀 세상에 알리고 탈북자 도우려고. 그럼 실제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은 중국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가 99년, 2000년인데 한국 총 GDP랑 중국 총 GDP가 큰 차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렇죠. 났겠군요. 지금은 실제로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시골이었고 네네. 이제 물가가 너무 싸서 좋았고 네. 이거 실제로 제가 한 월 당시에 한 600원 정도 장학금 중국 돈으로 받은 것도 이제 탈북자 도와주는 데 쓰고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좀 위험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 공안들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탈북자들 쫓아다니다가 혹시 같이 있는 거 보이면 네.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듯이 어디 그러네요. 만남 장소 정해놓으면 예, 예. 택시를 몇 번 갈아타고 장소를 옮겨서 만나서 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 중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 자판 한매 타자기 다음에 이메일 만들어주고 네. 이제 그랬던 친구 중에 한국에서 잘 된 친구들도 많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탈북 1호 변호사 그런 친구는 그때 이제 만나서 멘토링도 하고 아. 근데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탈북자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는데 요즘 또 뭐 제가 보수 내에서도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또 그런 탈북자분들한테 욕을 또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네.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정말 한 톨 한 톨 심어놓은 씨앗들이 결국에는 꽃 피워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인권상 받고 네. 그런 건 있는데 네. 아무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를 가슴 뛰게 했던 시절 네. 만주에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면 네, 네. 저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 네. 탈북자 지원운동 했던 게 가장 남아요. 이 정도 되면 탈북자 협회에서 이렇게 뭐 지지 선언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서운하네. 아니 웃긴 게 아니야, 일본은 하체경호 위장 저장.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 남자분들도 그렇게 팸이랑 싸우시는데 지지 안 해주고 너무 서운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탈북자랑 남자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제가 정치하면서 느낀 게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탈북자분들 지지를 했다가 또 지지를 좀 철회하고 뭐 젊은 층들 중에서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저한테서 문제점을 많이 찾아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 뭐 최근에 뭐 홍카콜라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시샘이 나긴 하지만 그분 내공이 있는 건 있거든요. 네. 네. 인정할게요, 그래도 인정할게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또 채 몰랐던 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1차 컷오프를 남겨놓고 오늘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좀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지금 시기가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저를 꼭 4강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4강 못 들어가면 대충 구도가 전학생, 그러니까 최근에 입당한 재수생, 전학생과 재수생들의 경쟁, 파릇파릇하고 패기 있는 신입생은 한 명도 없는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선 진짜 재미없게 됩니다. 흥행에 실패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민주당 경선 재미없다고 뭐 비판을 했지만 우리 당도 지금 만만치 않다. 제가 국민 면접 볼 때 제가 웬만한 토론 지지 않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원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저랑 배틀 많이 해가지고 당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황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선 흥행 성공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한 큰 디딤돌이 될 것이고 하태를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힘의 길이 순탄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칭찬 릴레이도 이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나오실 텐데요. 최재형 후보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최근 경선 들어와서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반성 능력이 뛰어나다. 처음에는 이제 경선 룰 가지고
자기는 관여 안 하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역선택하면 안 된다. 네네. 바뀌었어요. 네, 제가 그렇죠. 엄청 깠죠. 뭐 처음 정치하는 분들이 말 바꾸기 정치부터 배웠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타결되는 데 있어서 그 전날 네. 최재형 후보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됐는데 네. 그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네. 정치인이 한번 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 후보님은 지금이더라도 좀 정치권에 좀 매진을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하태경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